오늘은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이자 애첩이라고도 불리는 친일파 배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복의 기쁨과 민족의 아픔이 공존하던 1949년 겨울 반민특위 조사관들은 성북동의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한참 언덕을 오른 끝에 첩첩산중 사이로 서양식 집이 등장했죠. 조사관들은 잠시의 고민도 없이 집으로 들어가더니 적어도 70은 넘어 보이는 노인 하나를 끌어냈습니다. 노인은 이미 포기한 듯 멍한 표정으로 수갑이 채워지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죠. 이 노인이 오늘 영상의 주인공, 악명 높던 친일파 배정자입니다. 배정자의 재판날 많은 사람들은 상판이라도 구경하자는 심정으로 재판장에 모였고 검사는 배정자의 죄를 읽었죠. 이후 판사가 피고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을 때 배정자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제 와서 전비를 어찌 변명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모습은 순순히 죄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독하게 보였죠. 그럼 이제부터는 본론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배정자에 대한 기록은 일본과 한국을 모두 뒤져도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기록들도 대부분 체포된 배정자의 발언을 토대로 써졌죠. 그렇다 보니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이야기에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인 부분도 있고 애매한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럼 배정자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배정자의 초기 인생은 많이 불행했습니다. 김해에서 하급 관리 아전을 지내던 아버지 배지웅이 민씨 세력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실각된 흥선대원군의 부하로 몰려 감옥 안에서 죽었죠. 배정자의 어머니는 이때의 충격으로 실명했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실각되었을 시점이 1973년이니까 당시 배정자의 나이는 고작 4살이었죠. 아무튼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배정자는 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때부터 배정자는 눈이 먼 어머니를 모시고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참을 정착할 곳 없이 지내던 배정자는 밀양의 기방으로 팔려가죠. 배정자는 기생살이를 하며 기회를 엿보다가 도주를 감행했고 양산에 위치한 절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절이 기방보다는 나았는지 입교를 결정하고 13살의 나이에 법명을 받아 여승이 되었지만 불과 3년 만에 절에서도 나오기로 결심했죠. 배정자가 절을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절에서 나온 배정자는 아버지의 친구 정병하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고 1885년에는 정병하가 소개시켜준 일본인 무역상을 따라서 일본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정병하의 지인 안경수의 도움을 받아 여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물론 학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중퇴했다고 하죠. 안경수는 조선의 친일 인사 중 한 명이었고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탓에 일본에서 망명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물들을 소개시켜줄 여력이 되는 인물이었죠. 안경수는 배정자에게 친일 인사나 일본인들을 주선해줬고 여기서 배정자와 이토 히로부미와의 연결고리도 생겼습니다. 배정자를 본 이토 히로부미는 꽤나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의 양녀로 삼았죠.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가 된 배정자는 승마나 수영같이 질 높은 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1894년 모든 교육을 수료한 배정자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죠. 조선에 돌아온 배정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고종에게 접근합니다. 고종은 뛰어난 외모와 함께 지식까지 겸비한 배정자를 총애했죠. 그렇게 배정자는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조선의 기밀 정보들을 빼내고는 일본에 보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러일 전쟁 당시 고종의 청거 계획을 무너뜨린 일화가 있죠. 당시 조선은 일본의 내정 참견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반도 내에서 주도권을 잡으면 조선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 조선을 넘보는 일본이 거슬렸었죠.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는 러시아와 자신들을 배척하고 러시아의 우호적인 고종과 명성황후가 거슬렸습니다. 결국 1895년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을미사변으로 고종의 가장 큰 조력자인 명성황후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로써 고종은 부인이자 조력자를 잃은 동시에 자신도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당장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친러파 입장에서 친일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고종의 안위가 중요했죠. 그래서 고종을 가장 가까운 러시아 지역 블라디보스토크로 청거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배정자는 이 정보를 빼내 일본 공사관에 전달하죠.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은 곧장 고종의 청거를 방해하며 고종의 청거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참고로 이때 고종의 청거 계획을 세웠던 인물은 이완용이었죠. 채널에서도 다룬 이야기지만 저천당하기 전까지 이완용은 고종의 충신이었습니다. 이후 1905년부터 배정자는 그야말로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이토 히로부미의 밀서를 고종에게 전달한 이후로 잠시 유배를 당하기도 했지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다시 중앙 정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완용을 포함한 친일 인사들이 을사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고 배정자의 가족들은 모두 조선에서 한 가닥씩 잡게 되었죠. 무엇보다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위임했기에 배정자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조선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배정자는 통칭 흑치마라고 불리면서 조선을 주름잡았죠. 이런 전성기도 잠시 1909년 배정자는 입지가 흔들리는 또 하나의 사건을 맞이했죠. 만주의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입니다. 입지도 입지였지만 이때 배정자는 멘탈이 많이 흔들렸죠. 이토 히로부미의 사망 소식을 접한 배정자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이고 양아버지까지 죽게 만든 조선이 정말 끔찍하게도 싫었겠죠.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일본의 급진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한일병합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이토 히로부미가 한일병합을 막고 있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일병합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죠. 이 이야기는 조만간의 이토 히로부미 인생편으로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토 히로부미가 소속된 온건파와 급진파는 목적은 같았지만 성향이 달랐을 뿐이죠. 아무튼 1910년 한일병합이 이뤄지면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이때부터 배정자는 노골적인 친일 활동을 시작하죠. 일제 외무부에서 일하면서 첩보 활동을 이어갔고 1918년부터는 아예 하얼빈으로 넘어가서 일본 영사관 소속으로 근무했습니다. 영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러시아에서는 레닌이 혁명을 도모했는데 이때 배정자는 만주와 시베리아를 오가면서 정보를 빼돌렸고 반일 세력을 체포하는 데 1등 공신으로 활약했습니다. 만주에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조선에 돌아온 배정자는 총독부의 행정조직 경무국에 속해 조선의 애국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는 데 힘썼죠. 하지만 1927년 돌연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당과 대한통일부가 활약하면서 조선 내부의 친일파는 항상 암살 위협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만 박희광 선생님은 친일파에게 공포 그 자체로 불렸던 인물이죠. 배정자는 박희광에게 위협을 받은 이후 두려움의 은퇴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배정자는 일제의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죠. 당연히 친일 행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1년 미국의 개입으로 중일 전쟁이 태평양 전쟁으로 커졌을 당시 배정자는 조선 여인들을 모집해 위문대라는 이름으로 남양군도에 데리고 갔죠. 위문대라는 이름에서 이미 예상하셨을 텐데 바로 위안부입니다. 배정자는 조선 여인들을 바친 대가로 고가의 금품과 돈을 챙겼죠. 언제까지 잘 나갈 것 같았던 배정자에게도 끝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945년 일본의 두 발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이죠. 일제의 항복과 동시에 조선은 광복을 맞이했고 배정자는 잠적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다음 해에 바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생겼죠. 동시에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도 조직됩니다. 그리고 배정자는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죠. 서론에서 다뤘던 시점으로 돌아왔네요. 아까 배정자의 답변까지만 이야기하고 결말은 말하지 않았었죠. 사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별게 없습니다. 애초에 배정자는 체포 당시부터 지병을 앓는 중이었고 미군정이 부활시킨 일제 통치구조를 이어받으면서 반민특위는 1년 만에 해체되었죠. 반민특위 해체와 함께 배정자도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된 배정자는 3년 후인 1952년에 세상을 떠났죠. 배정자의 인생 역시도 정말 파란만장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현대에 활동하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들 중에 순탄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은 찾아보기 힘들죠. 비록 배정자가 우리 민족에게는 잔악한 악당이지만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배정자에 대한 자료는 공식적인 문서라기보다는 대부분 배정자의 인터뷰나 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퍼진 소문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가 아닌 매첩이라는 소문도 돌았죠. 흑치마라는 별명도 이때 생겼습니다. 남성 편력을 봤을 때 이토의 애첩이라는 말이 진짜일 수도 있겠네요.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 친일파 배정자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